이재영 영어 교과서 1과 들어가기 전에 내신 마스터 교재에 대한 설명 살짝만 하고 갈게. 러닝맵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게. 자, 우리는 본문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수업이 진행될 때 우리는 여기 백지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볼 거거든. 그러면은 이 내용 정리랑 워크북은 언제 하는 거냐 하면은 쌤이랑 수업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내용 정리에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에 책으로 자습서처럼 나와 있어.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이제 각각 넘버링이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문법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이 부분에서 어떤 문법 포인트가 적용이 돼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가면 되겠고 기출 포인트 옆에 나와 있는 부분도 문제 풀어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끝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워크북이라고 있어. 자, 이렇게, 워크북. 좀 다른 페이지가 펴지긴 했지만, 자, 방금처럼 본문 해설이 나와 있던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한번 채워보고, 그리고 답 확인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지. 수업 시간에는 백지노트라고 표시된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예시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과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밑에 노트라고 해갖고서는 이런 식으로 노트 필기를 스스로 해보면 되는데 쌤이랑 이 안에다가 뭐 따로 적는 것도 있고 할 거여서 쌤이랑 수업하고 나서 적은 다음에 공간이 남으면은 그 이외의 부분을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쭉 가보면은 이게 끝나고 나면 오른 어법 어휘 고르기 파트가 있고 이 부분은 클래스 카드로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쌤이 여러 번 또 풀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본문 문장 익히는 거 두 번씩 쓰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있고 클래스 카드에서 이제 해석하는 연습 계속 시킬 거니까는 손으로도 해보고 입으로도 해보고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자라는 거. 나중에 이제 요 영작하는 것, 순서 배열하는 거는 충분히 숙지가 된 이후에 해줘. 우리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바로 써버리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갖고 시험 보기 얼마 안 남았을 때 한 1, 2주 정도 전에 요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후로 이제 기출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다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쭉 문제를 풀고 맨 뒷부분에는 이제 정답과 해설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설 부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쌤한테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나는 아주 초조하고 걱정이 됐어. 그래서 이때 felt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이형식 동사로서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 또는 인간의 감각이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니까 오감 동사라고 배웠었고, 그래서 요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지.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와야 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런 감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명사를 취할 수도 없이 형용사만 받았었어. 우리말로 해석이 될 때 부사처럼 되지만 절대로 보어 자리에 부사가 올 수 없다라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분사형 형용사 같은 경우는 끝에가 이제 ed로 끝나는지 ing로 끝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감정 유발 타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러한 분사형 형용사들은 ing가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ed형 과거 분사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worrying이 아니고 worried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내가 이렇게 초조하고 걱정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because I was about to jump into a completely new world. 그래서 내가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래. 그래서 be about 뒤에 동사 원형까지 jump into는 어디에 뛰어드는 건데 그래서 be about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ing 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어디에 막 뛰어들려고 한 거야?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막 뛰어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조해졌다. 그러니까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려고 하니까는 너네 중학교 때도 사실 반만 바뀌어도 좀 뭐랄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 막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익숙한 친구들 옆에 가고 그 낯선 거를 좀 깨트리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일 거야. 근데 이 친구가 특히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볼게. All my best friends and I had hoped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내 친구들이랑 내 베프들이랑 나는 had hoped 이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고1에서 거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내용만 알아줘. 여기서 과거 완료가 쓰인 이유는 우리가 대과거를 나타내는 용도로 과거 완료를 쓰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참고로 호프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알고 있지. 해서 호프라는 요런 동사가 뭐 소망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어떤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동사들 뒤에 투부정사를 받는 요런 애들이 과거 완료 형태가 쓰였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나타내는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문장인 거야. 그래서 내 친구들이랑 나는 원래는 같은 학교를 가고 싶어 했었어. 여기까지만 말해도 우리 대충 느낌 알잖아. 가고 싶어 했다. 근데 이어지는 문장 역시나 But I was the only one. 근데 나만 유일한 애였대. 어떤 애였어?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one. 여기서 나타내는 one이라는 거는 뭐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나만 다른 학교 가게 됐는데 이 안에서도 이때 would가 쓰인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봅시다. would라는 거는 미래 과거형이야, 그치? 음, 미리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미래요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얘들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will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정을 나타내는 모달이야. 그래서 모달 조동사 쌤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모달이 뭔지 알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will, can, may, must, should 이런 것들을 모달이라고 부르는데 예정을 나타내고 그 예정 중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애를 나타낼 때 우리는 will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미래를 나타낼 때 주로 will이 쓰였던 거고. 그래서 예정을 나타내는 모달 조동사 will이 현재일 때는 will을 쓰는 거지만 과거의 시점에서 예정을 나타낸다라는 거는 would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항상 주절과 종속절에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의 동사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어. 마치 이상한 이모티콘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적어 봅시다. 여기만 보더라도 벌써 과거가 쓰이고 있었으니까는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will이 쓰이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만 다른 학교 가게 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는 I was not sure. 나는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때 not sure니까는 같은 말로 unsure 정도 바꿔 쓸 수 있겠고 그 뒤에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이끌고 있는 절인데 불확실한 내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접속사가 2% 오고 있는 거야. 나는 whether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지만 불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다 that을 쓰면은 안 돼. that절은 확실한 내용을 받을 때 쓰는 거고 불확실한 내용은 자, whether. 그래서 이때 if는 해석도 whether처럼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방금이랑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could가 와야 돼. was로 시제가 이렇게 일치돼야 되니까는 can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중요한 게 계속 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댑트는 뭐야? 어댑트는 적응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대. 자신이 없었다라는 말이겠지. 그리고 이 자리에다 어답트 쓰면 안 된다. 어답트는 채택하다라는 뜻
시기 때문에 생긴 게 비슷해. 그래서 여기는 A고 여기는 O가 쓰이고 있어. 굉장히 비슷하게 한 끗 차이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자,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어, 위에서 잠깐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텐드 같은 경우에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같은 거, at이라든가 to가 쓰이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So I was on the phone. 난 통화했어. 누구랑?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통화를 했어. 자, 이때 till은 until이랑 같은 뜻이야. So we talked about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그래서 우리는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자, 뭐에 대해서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그래서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무엇과 같을지 해서 what like 이거는 how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지. 자, what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how로 한 다음에 자, how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해놓고 like는 여기서 이제 더 써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what like의 의미를 how가 가지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and I hardly slept at all. 그래서 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들리가 준부정어라고 해서 준부정어, 부정어에 준한다 해서 부정어 취급을 받는 애거든. 그래서 거의 뭐뭐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버인데 네버보다 살짝 조금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네버랑 비슷하긴 한데 어, 얘랑 이제 비슷한 애들을 진짜 비슷한 애들 몇 가지 적어 놓자면은 자, really가 있고요. barely, scarcely, 그리고 seldom까지. 그리고 이때 at all은 부정어를 강조해주는 표현이었지. 그래서 나는 잠을 거의 뭐못 잤다, 뭐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ever보다 조금 떨어지는 hardly,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이 5인방 기억을 잘 해놓도록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I got up late and was late for school. 나는 늦게 일어났고 왜 늦게 일어났겠어? 잠을 늦게까지 친구랑 통화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늦잠 잤겠지. 그래서 등위 접속사 and를 양옆으로 놓고 이렇게 병렬 구조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주어가 I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비동사가 M이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과거의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제에 맞춰야 되겠지. 영어에서 항상 요 동사 가지고 시제라든지 동사의 모양을 가지고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는 자, 신경 잘 써주시고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어, 그치? 그래서 홈룸 티처. 홈룸 티처 하면은 그냥 담임 선생님 정도로 보면 되는데 처음에 나왔던 이 형식 구조 또 한 번 쓰이고 있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어때 보이냐면 생긴 게 좀 엄격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는 보호가 와야 되니까는 절대로 부사 형태인 ly strictly라고 쓰지 않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되게 깐깐해 보였고 그리고 and all my new classmates looked unfriendly. 그래서 여기 또 감각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ly 붙으면 안 된다더니 이거 무슨 일이야? 자, 밑에다가 간단하게 좀 써볼까? 우리 형용사 뒤에다가 ly가 붙으면은 일반적으로 부사가 됩니다. 아닌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리고 명사에다가 뭘 붙이면 형용사가 되냐면은 주로 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 그런데 ly를 붙이고 그러니까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과 같은 friendly 또는 lovely 또는 daily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쭉쭉쭉 이어지고요. 이 뒤에다가 ly를 이제 붙이면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다른 애들 뭐 얘네 같은 경우에 부사로도 쓰일 수 있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좀 명사에다 ly 붙인 건 아니긴 한데 lively라든가 lonely 같은 경우는 그냥 ly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 형용사지 부사가 아니고 자 그거 헷갈리지 않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unfriendly 하면은 별로 친근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좀 서먹서먹하니까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애들이 정말로 나쁜 애여서가 아니고. even worse, 이 표현 잘 기억해 놓읍시다. even worse라는 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설상가상으로라고 해석을 할 건데, 설상가상으로가 뭐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잖아. 지금 나 혼자만 학교 외딴 데 떨어지고, 선생님 뭔가 다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근데 심지어 막 나 지각도 하고 첫날부터 막 되게 그렇잖아. 근데 거기다가 나 뭐 했냐면은, 교과서도 안 챙겨왔어. 내가 봤을 때 얘는 학교에 좀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안 좋은 학교에 가야만 했던 상황이 본인에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even worse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써볼 수 있어. To make matters worse. 자, 이 표현까지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 잘못된 교과서 챙기고 and I 이 부분도 항상 모달 시제 잘 맞고 있는지까지 신경을 써놓도록 합시다. 이 자리에다가 can 쓰지 않도록 and I couldn't concentrate. concentrate 뭐야? 집중하는 거지 해서 focus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So focus in class. 왜냐면은 because I had not slept enough. 그래서 앞에서도 과거 완료가 한번 나왔는데 앞에서 쓰인 과거 완료는 그 소망, 의도, 계획을 이제 이루지 못한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말로 어떤 시간의 선후 관계를 좀 따지기 위해서 써준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So because I had not slept enough, 내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대과거라는 거를 나타낼 때 사용했었지. 그래서 대과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자가 무슨 대자냐고 하면 큰 대자라고 하는데 농담처럼 던졌겠지만 실제로도 찾아보면 큰 대자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졸라 큰 과거가 무슨 뜻이냐? 졸라 큰 과거라기보다는 과거가 두 개가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전의 과거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수직선 그려놓고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수직선인데 왼쪽으로 향할수록 더 이전의 과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이후의 미래를 나타내. 그래서 이 지점 중간에 어딘가에 현재가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를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과거에 이미 벌써 발생한 사건이야. 그래서 하나를 A라고 하나를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뭐가 더 먼저 일어난 거야? B가 미래에 가까우니까 A가 더 멀리 있으니까 이게 더 이전에 더 옛날 일인 거야. A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서는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완료 공식 어떻게 되지? have 뒤에다가 과거 분사 쓰는 거였는데 과거 완료니까는 그냥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라고. 그러니까 이때 have가 head가 되면서 자, 이 자리에 있는 사건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얘가 더 먼저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건 A에 대한 사건이 뭐냐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 수업에 집중을 못한 게 나중 일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잠을 잘 못 잤다라고 한 거를 우리는 had not slept라고 써주는 거지.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본문 2로 이어가도록 합시다.